생생하게 라이브 온 투자 고민은 옵 생방송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이시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양시장 모두 아쉽게 파란불 들어온 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떠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한 번에 받았는데요. CPI 변동성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대표주의 약세가 증시 하락을 이끌었고요. 코스닥은 840에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소폭 힘을 내주면서 850선 지킨 채 장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빅테크주가 기침을 하면 우리 증시는 정말 몸살을 앓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다음 주 증시는 어떻게 될지 또 이 고민들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풀어보고요. 그리고 오늘장 수급탑 종목 시간에는 종목의 우열을 가려보는 종목 대결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테마와 관련 종목을 살펴보고요. 라이브 투표를 통해서 관련한 종목 1+1으로 하나 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원탑 종목인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두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두 원탑 종목과 1+1 그 라이브 투표 종목은 풀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 빅스 대표님이 이 모든 종목 가격 전략까지 다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혜택이 더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저희 빅스 대표님께서 장중 실시간 포착 종목도 주시고요. 그리고 차주 증시 일정표와 그리고 정보까지 모두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모두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빅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빅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빅스 대표님 간단하게 오늘 장 어땠는지 한번 풀어주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증시 이번 주 내내 똑같지 않았나요? 사실 이 엊그저께 발표됐던 CPI가 사실 이 시장의 호재거리로 좀 작용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좀 맞은 듯한 흐름 나왔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오늘 또 이 한국 증시도 역시나 좀 좋지 못한 이 파란색의 금요일을 좀 만들어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또 파란색을 만들어냈는지 이 점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다음 주 증시에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갈 수 있겠죠. 오늘 방송 이 내용들 가지고 또 우리가 살펴볼 종목들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 주식라방의 특별한 이유죠. 차주 일정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차주 일정 브리핑 시간에는 저희 라이브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 라이브 투표를 통해서 한 종목, 두 종목 저희 이렇게 1번, 2번 갖고 오는데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최종 투표를 받은 종목만 저희 빅스님께서 가격 전략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1번 종목입니다. 1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원전 주요 매출처가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지금 차트를 통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원자력 종목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번 지금 라이브 투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2번 종목 그리고 자체개발 블록체인을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블록체인 하시면 물려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번 모두 실시간 투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투표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모두 실시간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번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1번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2번 블록체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2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최종 투표 결과에 따라서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빅스 대표님이 모두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실시간 참여 게시판 들어오시면 이 원탑 종목과 그리고 투표 종목과 비롯해서 두 번째로 또 실시간 순간 포착 종목 혜택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금요일이 특별한 이유죠. 차주 증시 브리핑과 관련한 이런 일정표와 그리고 관련주에 대한 정보도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참여 게시판 QR코드 스캔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모두 들어오셔서 이 모든 혜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마감 시황 어떻게 됐는지 한번 빅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 좀 더 자세하게 마감 시황 나눠볼까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생각보다 좀 약세를 보였지만 다소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엊그저께는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저야 파월 알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CPI 있었습니다. 아, 그건 어젯밤이고요. 네. 엊그저께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이 어떠한 말을 하나 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 정책, 금리 정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에 대한 인플레이션 둔화를 가지고 또 논해보겠다. 이 지표를 확실하게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경제 지표들도 이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들이 전반적인 둔화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이 연준 의장도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을 좀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또 크게 어느 정도 호재거리로 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한번 보였었죠. 자,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 CPI, 이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하는 이 사실상 연준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 이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로부터 예상치가 하회하는 부분은 이번에 CPI가 처음이라고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소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었고 CPI가 나왔음에도 그리고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찍고 있었던 와중에도 오히려 선물지수 기준으로 100포인트가 막 급등하는 등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한 이후로부터 이 전반적인 상승 부분을 다 반납하면서 거의 2%대 넘게 하락폭을 좀 만들어 왔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차익 실현의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은 이제 당분간 상승에 대한 기조가 강할 것이다 라는 차익 실현의 명분이 또 생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이 오늘 국내 주식까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특히나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강하게 순매수를 좀 보여줬던 전기전자 업종,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있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또 순매수를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인 이 빅테크 주들을 포함한 반도체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부담 완화는 좀 좋았지만 최근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대표적인 대형 업종들, 대형 종목들이 한 3% 내지 4% 정도 급락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좀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은 나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등락하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 지수 상황에 대비했을 때 좀 조화로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오르는 종목들이 힘이 없었어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하나밖에 없었죠. 그 정도로 시장에 힘은 없었지만 오히려 오늘 좀 강하게 최근에 올라갔던 업종들이 차익 실현에 나왔던 수급들, 그 수급들이 어디로 갔냐가 이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뭐 특정 업종이 강하게 올라가다라기보다는 좀 골고루 수급들이 순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만약에 현재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뭐 깊게 아니면 이제 하락장이 다가올 것이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순매도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오히려 조금 약하지만 기존에보다는 좀 약간 이 매수 기조가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매도에 대한 의사도 아직 없었다라는 점,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상황 오늘 좀 많이 안 좋았죠. 최근에 또 굉장히 이 분위기 좋은 흐름들을 끊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나왔지만 어찌됐든 항상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도 따라온다라는 점, 반드시 하락이 있으면 그 뒤에 반등도 따라온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은 항상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신고가를 계속 연이어서 써내려가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런 구간이 한 번쯤은 올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또 하락이 빠르게 찾아왔기 때문에 더 탄력적인 반등이 바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벤트가 오늘 시장을 좀 받쳐주지 않았을까. 이 두산그룹의 이 지배구조를 좀 개편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작용이 됐었죠. 자,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바켓을 또 분할하고 그 두산 바켓이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하는 등 굉장히 좀 큼직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사업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도 있는 만큼 여기서 좀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건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제가 지금 이것저것 뭔가 막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발받침일 뿐이라는 거.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겐 다음 주 시장도 있으니까 다음 주 시장 또 수익 챙겨봐야겠죠. 근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반까지 오시게 됐을 땐 여기에 대한 해결책, 수익, 교육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정말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죠. CPI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밤 PPI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CPI 발표 후에 우리 증시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장세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블루, 좀 우울하게 파란색을 찢혀졌지만 또 이렇게 찬물이 끼얹어진 게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는 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있으면요 언젠간 상승이 있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V자 반등이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두산 에너빌리티였다라는 말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테마별로 순환 장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빅스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또 오늘 어떤 장에서는 또 무엇이 이슈가 있었는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오늘장 수급탑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수급탑 처음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 가지고 온 것은요. 수급 상위 종목 첫 번째입니다. 먼저 2, 3등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등은 당연히 삼성전자였습니다. 2, 3등은요. 바로 두산 로보틱스와 SK 하이닉스였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오늘 그 가장 큰 이슈 앞서서 빅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3%가 급등을 했어요. 두산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수혜 기대감에 급등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빅스 대표님의 한마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등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어제는 SK 하이닉스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소 멈칫하는 모습,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 뽑아주셨는데 빅스 대표님 어떤 종목이 좀 더 대표님의 픽일까요? 저는 지금의 시기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시황을 혹시라도 좀 들으셨다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먹을 구간이 좀 남아 있어 보이는 두산 로보틱스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이 뽑아주신 종목 바로 오늘 많이 올랐지만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서 왜 뽑아주셨을까 했는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두산 로보틱스는요 일단 전반적인 끼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종목을 공략했던 경험도 있었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100%를 공략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마 이걸 깜빡하고 나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못했는데 작년에 이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핫했죠. 그 종목으로 제가 100% 수익을 냈다라는 점 조금 이따 같이 차트를 볼 테고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세였어요. 두산 로보틱스 아무래도 전일 이 두산의 그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만큼 모든 종목들 두산과 모든 관련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수혜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시장에 이 호재거리로 충분히 작용이 되기도 했었고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했었고요. 거래 대금도 무려 15조가 달해가는 등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10만 원을 다시 재돌파하는 이 흐름은요. 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두산 로보틱스에게 좀 밀렸던 모습이에요. 대략 11조에 가까운 이 거래 대금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최근에 반도체의 흐름들이 조금씩 뭔가 예전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시장에서도 시황에서도 풀어드렸죠. 전반적인 반도체의 차익 실현이 오늘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또 하락을 이렇게 했지만 그만큼 거래 대금이 활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이제 해보고 우리가 차트를 직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를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 제가 아까 100%를 수익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 구간이 어디냐? 이 종목은 특히나 제가 방송에서도 수익 리뷰를 한 적이 있었던 만큼 공식된 인증이에요. 제가 이 구간을 어디서 잡았냐? 정확하게 3만 원대, 4만 원대에서 이 함께 하시는 방에 제가
수익률을 드렸었어요.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던 계기는요.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 상장했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끌었어요. 시장에서. 자, 근데 아쉽게도 당일날부터 시작해서 연일 하락세가 조금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 하락세가 멈추길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게 자리를 주더라고요. 하락세를 잡아가는 장대 양봉이 첫 번째로 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는 저희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인 목표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 하지만 좀 자리가 생각보다 이 기준 캔들을 어느 정도 잘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적용시켜서 꾸준하게 끌고 갈 수가 있었고 우리가 매수한 이후로부터 매수가를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의 분할 매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최대 100%의 수익률 무려 9만 원대까지 끌고 올 수가 있었다라는 점. 자, 사실상 이걸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요. 저희가 아까 분할 매도를 좀 여러 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사실상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매도를 했던 9만 원이 마지막이었지만 최고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11만 원대까지는 저희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수익을 챙겼다라는 점.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상단에서 저항대 하나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오늘의 고점 그리고 이 차트상의 저항대 구간을 정확하게 선으로 그어보면 11만 원대의 이 라인이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때 당시의 저항대와 지금의 고점이 저항선으로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의 거래량을 비롯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 구간에서 바로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닌 만약에 추가적 조정이 일부라도 조금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 종목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의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 원탑 종목 있잖아요. 제가 로봇 종목에서 하나 골라왔거든요. 근데 이 로봇 종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슈를 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지만 이 AI의 중심에 있고 현재 모든 전 세계의 증시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에서요.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성형 AI에 대해서 집중할 타이밍이지만 이 생성형 AI 다음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공업의 자동화 생산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 규모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로봇 테마에 대한 이슈 좀 계속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차트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슈팅 나왔던 구간이 생각보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의 지지가 굉장히 잘 받쳐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차트에는 끼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종목에 끼가 있다라고 말했죠.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차트의 기본적인 패턴상으로는 이 갭이 발생된 구간을 다시 메꿔주려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잘해서 대략 평균 단가가 97,000원까지 좀 맞춰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신고가까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때까지 가기 전에도 여러분의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는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는 이 정도의 전략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SK 하이닉스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특히나 17만 원대부터 제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이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추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정확하게 이 시간에 나와서 그때도 두산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지금은 좀 무리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3% 내지 4% 우리가 이 SK 하이닉스로 단타를 볼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뭐 단타를 보실 분이 있다면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월요일 날 개파라고 시작해서 이 7월 11일 날 어제 고점 기준으로 대략 7%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 3% 내지 5% 가까운 수익률을 좀 챙겨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 분위기가 반도체의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을 좀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적어도 우리가 한 5번 정도 나눠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매수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가 SK 하이닉스는요 아시겠지만 덩치가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덩치가 큰 종목이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굉장히 좀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차트상으로는 이 대형주들 우량주들은 추세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상승 파동이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 한번 눌릴 때는 됐지만 상승을 쉽게 꺾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좀 좋은 종목들로 내가 중장기 포트를 좀 꾸려가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종목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차트끼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이런 차트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에 대한 팁들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차트 패턴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수익도 같이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늦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방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결의 승자는 바로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 수혜의 기대감에 급등을 한 바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차트에 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탄력 받아서 좀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좀 고점이다 보니까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차트 가지고 굉장히 빅스 대표님께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차트에 관련해서 난 잘 모르겠다.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방 들어오시면요. 이런 차트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와 관련해서도 교육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한 가격 전략 그리고 또 단기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SK 하이닉스 저번에 뽑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서 방송에서 말을 못했지만 전에 100% 수익률이 나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증명도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방 들어오셔서 이 모든 수익률 그리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대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결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 어떤 종목들이 더 나왔나라고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외국인이 집중 매수한 종목입니다.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종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슈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DNA 분석 기업 엘리먼트에 전략적으로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탄력 이어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죠. 이번에는 기관이 집중 매수한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고가 건조가 시작되면서 수주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지금 조선업 호황이 돌아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볼만해가지고 기관이 뭔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빅스 대표님께서 뽑은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일단 두 개의 종목 중에서는요, 저는 기관이 조금 집중하고 있는 현재 좀 호재거리가 조금 많은 삼성중공업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 대표님께서 삼성중공업 뽑아주셨습니다. 왜 뽑아주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사실 당연히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삼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로 잠시 밀어두고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얼마나 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특히나 제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이 종목들을 따라가라, 이 업종들을 따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재료가 있길래, 그리고 얼만큼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는 종목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의 집중 종목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집중 종목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첫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웠었죠. 주가도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었고 아마 삼성이라는 이름 타이틀이 붙은 것만큼 굉장히 많은 투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많이 보유들도 하셨고요. 근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요, 이번에 외국인이 대략 10거래일 연속으로 1,900억에 가까운 규모의 매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10거래일이면 여러분 굉장히 짧기도 짧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도 지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려 하루에 190억씩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매수 규모를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기관에 집중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중공업. 오늘은 뭐 삼성이 다 붙어 있네요. 둘 다 삼성 간의 싸움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의 흐름에 굉장히 가깝잖아요. 제약의 업종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삼성중공업은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은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요즘에 뭐 영일만 테마에 대한 수혜도 역시나 있을 것이고 추가적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선업 업황에 대한 호재거리도 역시나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중공업은요 똑같아요. 기관이 대략 10거래일 유지를 하면서 대략적으로나마 470억에 가까운 수급을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매수 규모만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뜨거울 수는 있겠지만 이 삼성중공업 자체는 차트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올라갈 폭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삼성중공업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앵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거래일 연속으로 보여줬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 왜 삼성중공업을 택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승이 이어져 나올 땐 반드시 뭘 예상해야 된다? 하락. 네, 조정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려 4거래일 동안요, 여러분 72만 원에서 82만 원까지 15%가 상승을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 못해도 60조입니다. 60조. 시총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좀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으로 사실상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월봉 차트를 본다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 상승 추세는 좀 유지를 해나가고는 있지만 이 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쉽게 뚫어주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는 시간이 길게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라고도 많이 불리죠. 이 삼바보다 삼성중공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재료 자체도 많고 자 아까 전에 올라갈 구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어요. 먼저 월봉 차트인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9,900원이지만 원래의 주가는요 4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대 시점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2007년과 2008년도, 2009년도 때까지 이때가 무슨 시기인지 아시나요? 2007년이랑 2008년이요? 네. 오, 그때 되게 저 어렸는데. 이때 시기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업에 대한 포트를 꾸리지 않았다면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략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선업은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선들을 이 배를 건조를 좀 의뢰하기 위해서 많은 수주들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시기예요. 그랬던 만큼 주가도 고공행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옵니다.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 시장이 분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 한국에 있는 조선업종들이 주가도 바닥을 치면서 수주거래도 많이 줄어들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차도 그렇고 뭐 비행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뭐 차도 뭐 10년 이상을 쓸 수는 있지만 막 20년, 30년까지는 이 차가 부담이 되는 만큼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10년하고도 5년이 더 지났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007년도에 만들어졌던 건조됐던 배들은 이미 노후화돼서 교체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조선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네요. 아무튼 2007년도 당시의 실적을 이번에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 그게 시장에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선을 그어드렸던 이 구간 15,000원대가 될 거예요. 지금 주가는 10,000원 밑에 있죠. 자, 이 종목은 10,000원대 저항대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단기적인 공략을 하더라도 못해도 5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정말로 실적들이 연이어서 지금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연이어서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점점 선장을 한다면 그때 주가 뭐 다시 못 오르리라는 법도 없겠죠.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목표치도 정해져 있고 그만큼 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높은 이 삼성중공업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조선 히스토리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해드렸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히스토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선업을 포트에 꼭 한 번쯤은 넣어두게 되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시면 되는데 제 왼편에 QR코드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잘 찍으셔가지고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방까지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두 번째 수급 대결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왜 얘네들을 매수했을까라는 것에 이유를 좀 집중해봤습니다. 일단 빅스 대표님의 픽은 삼성중공업이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무거운 경향이 있어서 지금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다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갈 폭이 무궁무진하다. 2007년, 2008년에 조선업 호황기였답니다. 그 당시에 4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9천 원대거든요. 다시 이 조선업 호황기가 돌아온 만큼 앞으로의 이 만 원대의 저항대가 정말 올라가게 뚫게 된다면 앞으로는 50%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전략 언제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빅스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면 이와 관련한 정보 그리고 조선업 어떻게까지 호황기가 지속되지? 이거 어떻게 매수해야 되지 하는 거 다 풀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방에서 이 모든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이어서 다음번에 차주 일정 브리핑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시청자와 함께하는 주식라방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주 증시 일정 브리핑과 함께 저희 투표도 진행이 되는데요. 라이브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원픽 종목에 대해서 저희 빅스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가격 전략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모두 투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 이렇게 QR코드 스캔하시면은 모두 시청자 투표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두 들어오셔서 이 투표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투표를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차주 증시 일정 브리핑과 함께 테마를 저희가 드립니다. 이 테마에 관련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테마의 관련주를 저희가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바로 보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 스캔하시면요. 저희 전략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단기 스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빅스 대표님께서 모두 풀어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풀어드리는 차주 증시 일정도 공유해 주시고 또 종목에 대한 정보도 주십니다. 아까 조선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드리니까 지금 함께하는 방 열려 있을 때 모두 들어오셔서 이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이제 차주 증시 일정 브리핑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이번 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증시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익을 보기가 어려웠다, 못 봤다면 적어도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또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또 미리 준비한 만큼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 증시, 다음 주 증시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다음 주에도 5일 내내 시장은 개장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장이 되는 만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 하나씩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엑셀 세라피틱스라는 신규 종목이 상장될 예정이에요. 제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대한 신규 진입 여부는 우리가 또 함께 하시는 방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화요일이죠. 암호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위메이드가 위믹스 플레이라는 이 플랫폼을 또 리뉴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죽어 있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바닥 눌림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암호화폐 여기에 대한 이슈로 충분히 좀 반등을 짧게나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원전 이번 주 좀 뜨거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체코 정부가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프랑스랑 우리나라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뽑히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랑 대결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정말로 좋은 이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와 또 이런 수주에 대한 이슈를 또 다뤄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목요일입니다. TSMC에 대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반도체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또 오늘까지 안 좋았던 반도체 흐름을 다시 턴어라운드 시켜주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암호화폐 이슈가 두 개네요. 자, 다섯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이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만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다섯 가지의 테마 중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되는 두 가지 테마 지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방송 시작하면서 투표했던 종목들 기억나실 겁니다. 1번 종목과 2번 종목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같이 이슈같이 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볼 종목 테마는요. 바로 원자력 발전 테마예요. 아무래도 이 국가와의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주가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화면 같이 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이르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요. 두코바니 및 테물린 지역의 원전 건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대 30조 원 규모의 금액이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찰은 이 4월 달에 최종 입찰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까지 밀린 만큼 또 여기에 대한 주목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의 기업과 그리고 EDF라는 프랑스 기업이 맞붙을 예정이에요. 이 우선형 협상자 선정은 2024년 7월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 만나서 원전 기술력 우수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또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 입찰에 성공하면 이 프랑스뿐만 아닙니다. 뉴질랜드나 스웨덴 등 특히나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가 부각이 되는 만큼 전력 우려가 우리나라나 미국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글로벌 국가들에서도 전력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해결하기 위한 원전 여기에 대한 이슈가 만만치 않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장주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면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는 한전산업입니다. 오늘 이 대표의 배임 횡령 이슈가 좀 있으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어요. 지금 이슈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인쇄 회로 기판의 이슈는 아니고요. 한전산업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원전에서 직접 운영하고 설치하고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무려 7,000원대부터 17,000원대까지 150%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요지부동의 대장주의 자리를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조금 오늘 안 좋은 이슈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와는 별개로 이 사업의 자체가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성장성 자체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재가 발견된 것 치고도 오늘 주가의 하락폭이나 거래량이 동반된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적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건 좀 매수 시기가 아닐까,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인데요. 지금 스물스물 한전산업의 대장주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노력이 좀 돋보이는 차트인 것 같아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종목은요 1,200원대, 1,300원대에 어느 정도 좀 상승 파동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제가 이때부터 이 종목을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자, 상승 파동이 연이어서 상파동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50% 가까운 상승률이 지금 차트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차트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대장주를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높게 올라온 종목들 쉽게 들어가기가 좋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후발주 뭐가 있는지 투표 종목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투표 종목이에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51,000원대까지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4만원대의 휴식기를 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지지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시점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이 한국 수력원자력의 주요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료성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수력원자력이 이 원전을 수주를 성공을 한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테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기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암호화폐 이슈 두 개를 풀어드렸어요. 위믹스 플레이라는 이슈와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법, 여기에 대한 법안 시행, 이 두 가지의 이슈를 좀 다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 같이 보시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이 이용자 보호법이 다음 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짧게 요약을 하자면요, 이게 왜 이슈화가 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 위한 보호법이, 보호 장치가 많이 없었어요. 이 거래소에 돈을 넣어도 되나? 혹은 이 코인에 투자를 해도 되나? 내가 만약에 다른 이 주가의 하락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어쩌지?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전한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정부에서 정책을, 법안을 이렇게 마련한 만큼 투자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대장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주는요, 갤럭시와 머니트리예요.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관련주이면서도 NFT의 관련주의 재료를 갖고 있죠. 이때 주가는요 5,000원, 4,000원대에 시작을 해서 1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만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을 만들었죠. 자,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확실하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톨을 비롯해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런 보호법과 충분히 부각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원래 대장주였던 이 종목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기술 투자예요. 아까 전에 우리기술을 봤는데 이번에 우리기술 투자가 붙었네요. 자, 우리기술 투자는요, 특히나 직접적인 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1억 넘네 만에 1억 2천을 가네 만에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자, 그 이슈 속에 화두가 됐던 종목입니다. 무려 3,000원부터 12,000원까지 4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갤럭시와 머니터리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대장주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걸쳤는데 대장주가 됐습니다. 자, 그만큼 충분히 시장에서는 대장주의 자리를 충분히 인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살펴봤는데 이 종목들 공략을 해도 되는지, 사실상 이제 아무래도 조정도 많이 받았지만 이번에도 올라갈지 궁금하시죠? 자, 그 부분들은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함께 공략을 해볼 두 번째 종목, 이 두 번째 투표 종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이브 투표 종목은요,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이슈를 하나 설명을 드렸었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그 종목이 뭔지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맞습니다. 그 종목이에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땡땡땡을 기반으로 한 땡땡땡 코인을 갖고 있어요. 이 종목은요, 차트에서 아래에서 굉장히 강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 지금이 적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더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잡기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 잡아야 빠르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만큼 이 두 가지의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자, 두 가지 다 궁금하시다. 아니다, 나는 적어도 이 종목이 좀 더 궁금한 것 같다.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원하시는 종목 이렇게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남겨주신 번호를 제가 차트로 같이 교육을 하고 전략들을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자, 나는 1번 차트 원전 주요 매출에 대한 기업이 궁금하다 하신다면 1번을, 아니다, 나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주가 궁금하다 하신다면 2번을 직접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주 증시 일정 체크와 관련해서 두 가지 테마 주목해서 살펴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원자력 테마였습니다. 다음 주 7월 17일이죠. 수요일 날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투표 종목 하나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가 한국수력 원자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이 종목 정말 분명 뛸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투표 종목 정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실시간 투표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이 종목 궁금하시면 1번 찍어주시길 바라고요. 2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관련주 다음 주에 정말 지금 큰 이슈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위메이드의 위믹스 플레이 리뉴얼 계획 발표가 있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힌트를 좀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또 이 종목, 투표 종목 두 번째입니다. 이 종목 뛸 수도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장주는 아니지만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암호화폐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시면 2번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저희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댓글로 저희 지금 투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참여하셔서 이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주식 라방을 시청하시는 이유죠.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 남아있는데요. 빅스 대표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원탑 종목 너무 궁금해요. 자, 시간이 없는 만큼 좀 빠르게 해야겠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원탑 종목은 로봇일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슈도 역시나 아까 좀 짧게 설명을 드린 만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 쟁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화형 AI 붐은 중공업 생산 자동화가 될 것이라고 최근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 팩토리, 말 그대로 이제 공장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약간은 꿈틀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또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도 계속 꾸준하게 있는 만큼 오늘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의 재료까지 뭔가 로봇에 대한 재료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듯한 느낌 받으시지 않으시나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의 직접적인 재료를 가진 종목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설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션 제어 칩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모션 제어 시스템, 로봇 제어기 제품을 자체 기술로 서비스하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로봇 원천 기술 개발을 수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모션 제어 시스템,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에 직접적인 공급을 할 이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볼 건데, 저는 이 차트를 보면 딱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열심히 누가 사고 있구나, 열심히 모으고 있구나, 이 얘기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나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매집을 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기술력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보유한, 특히나 하락 구간이 많아 보이지 않는 그런 종목들, 바로 이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고요. 차트도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기 좋은 그런 차트로 만들어지기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분할 매수 구간에서 최하단에 위치한 만큼 우리가 접근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투표 종목 두 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익 보기 굉장히 좋을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자칫해서 위에서 살 수도 있으니까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탑 종목으로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니면 이 말을 못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잭슨 황 CEO가 대화형 AI 다음에는 AI 붐, 그다음에 중공업 생산 자동화가 될 것이라면서 이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이 지금 저점이 깨지지 않고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뭔가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확실한 재료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이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설비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원탑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모두 함께하는 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빅스 대표님과 함께한 주식 라방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의견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